지금 지슬이님이 또 성원 서약사라고 하셨잖아요. 정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혼인, 선언문 아닙니다. 자, 성원 서약서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분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지금. 네, 여러분, 오늘은 결혼식의 기초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기초라면 식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순서들인지, 그리고 그 용어가 어떤 걸 뜻하는 건지 그런 걸 배울 겁니다. 왜 우리가 용어를 배워야 되냐면 아무래도 결혼식 준비를 하시다 보면 플래너님이나 혹은 웨딩홀이나 작가님들 그리고 저 같은 사회자분들이 신랑 신부님께 어떤 걸 물어보실 거예요. 그래서 혼인서약은 어떤 분이 하시나요? 성원서론은 아버님이 하시나요? 이렇게 여쭤봤을 때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하시면 중요한 질문을 놓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걸 좀 어려워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용어들을 오늘 좀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기본 상식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혼인서약이나 성원선언이나 혹은 축가, 축무 이런 것들이 어떤 분위기인지 알고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식순을 배치할 때 감사 영상은 이때 들어가는 게 좋겠구나. 리마인드 입장을 한다고 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게 좀 더 잘 어울리겠다. 이런 부분들을 신랑 신부님께서 판단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플래너님이나 혹은 사회자가 이렇게 추천을 해드릴 때도 신랑 신부님께서 이게 괜찮겠다. 아니면 별로 안 예쁘겠다. 이런 것들을 아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화촉점화입니다. 화촉점화는 대부분 결혼식 준비하시다 보면 이 화촉점화라는 게 어떤 건지는 다 알고 계세요. 어머님들께서 입장하셔서 계단을 오르시고 화촉에 불을 밝혀주시는 게 화촉점화죠. 근데 여기에서 알고 계시면 좋은 게 불을 붙이는 걸 점화기라고 불러요. 이게 사실 라이터가 맞긴 한데 본식 안에서 라이터라고 표현하면 조금 이게 격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신랑 신부님께서 이 점화기라는 단어를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본식 날에 점화기가 나오지 않으면 어떡하죠?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예도입니다. 이 예도는 생각보다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 예도가 뭐냐면 예식 도우미를 줄여서 예도라고 부릅니다. 그럼 웨딩홀에서 여성분들이 유니폼 입으시고 3분 정도 돌아다니시면서 신랑 신부님 도와주시잖아요. 그분들을 예도라고 부릅니다. 그럼 예도단은 뭔가? 이 예도단은 신랑님이 군인이시거나 경찰이시면 신랑 신부가 입장하거나 행진할 때 칼이나 총으로 이렇게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들을 예도단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간혹가다 이제 행진하기 전에 그 길을 이렇게 막아가지고 신랑 신부님께 막 춤시키고 이상한 거 시키고 하면서 이 관문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하죠. 그런 것들을 예도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헬퍼와 예도를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 헬퍼는 신부님의 드레스를 잡아주시는 여성분이 헬퍼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드레스 샵이나 컨설팅에서 이제 신랑 신부님께 배치를 해주시는 분이 헬퍼님이에요. 근데 웨딩홀에서 예식을 도와주시는 예도분들을 헬퍼님과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예도는 예식 도우미, 헬퍼는 드레스 잡아주시는 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편하실 겁니다. 이제 화동은 원래는 신랑 신부님의 버진로드를 꽃길로 만들어주는 걸 화동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화동이 꽃화의 아이동입니다. 그래서 꽃길을 만들어주는 아이들을 화동이라고 부르고 요즘에는 사실 꽃길을 만들기보다는 예물 교환할 때 반지를 가져다주는 그런 아이들을 화동이라고 많이 부르죠. 신랑 신부님의 조카분들이나 혹은 아주 어린 동생들, 사촌 동생들 이런 친구들이 화동으로 결혼식에서 활약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예물 교환은 여러분들이 반지 교환하는 걸로 많이 알고 계시죠? 근데 이제 제가 신랑 신부님과 만나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신랑님들이 예물이 옛날에 막 비단 이런 거 그런 건가요? 요즘에도 그런 걸 하나?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예물 교환은 옛날처럼 그렇게 비단이나 이렇게 혼수 이런 걸 나누는 게 아니라 신랑 신부님의 결혼 반지를 나누는 순서를 예물 교환이라고 부릅니다. 요즘에는 많이 하진 않지만 그래도 되게 클래식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또 진행하면 예쁜 그런 순서입니다. 그리고 플라워 샤워. 이것도 신부님들께서 알고 계시긴 한데 대부분 많이 헷갈려 하시는 순서예요. 이 플라워 샤워는 신랑 신부님께서 상담하실 때 컨설팅에서 플래너님이 플라워 샤워 가지고 오신다고 하셨는데 웨딩홀에서 진행하는 유로 플라워 샤워도 진행을 해야 되나요? 그거 안 해도 되죠? 대부분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 웨딩홀에서 진행하는 플라워 샤워랑 컨설팅에서 이 친구들과 함께 뿌려주는 플라워 샤워는 다른 겁니다. 웨딩홀에서 진행하는 플라워 샤워는 대부분 천장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신랑 신부님께서 행진하실 때 이 꽃은 이미 떨어지고 있고 그 떨어지는 꽃길로 내가 관통해서
행진하는 게 웨딩홀의 플라워 샤워입니다. 그리고 컨설팅의 플라워 샤워는 헬퍼님이 이런 커다란 박스에 이 꽃잎을 가득 가지고 오실 거예요. 그럼 예식 전에 신랑 신부님의 친구분들께 이 꽃잎을 나눠주실 건데, 이 친구분들이 꽃잎을 가지고 계시다가 신랑 신부님이 행진을 마치시고 이제 입맞춤 하실 때 작가님이 하나 둘 셋 하면 이제 친구들이 이렇게 팍 뿌려주는 게 컨설팅의 플라워 샤워입니다. 자,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다른 거니까 신랑 신부님께서 인터넷이나 인스타그램, 유튜브에 플라워 샤워 검색을 해보세요. 이제 신랑 신부님이 진행하시는 웨딩홀의 플라워 샤워를 검색해보시면 아마 어떤 느낌인지 영상이나 사진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걸 한번 확인해보시고 예쁘다, 사진 영상 괜찮은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웨딩홀의 플라워 샤워를 진행을 하시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별로 안 예쁘네 라는 생각이 드시면 진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은 축포입니다. 이제 축포도 웨딩홀에서 플라워 샤워처럼 유료로 진행이 되는 서비스죠. 신랑 신부님께서 행진하실 때 뒤에서 이렇게 나팔 같은 걸로 예도분들이 빵 하면서 터지는 거예요. 이렇게 빵 터지면 이렇게 해가지고 신랑 신부님 위로 이렇게 반짝이가 퍼지는 거 있잖아요. 그걸 축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웨딩홀에 따라 다른데 어떤 웨딩홀은 이제 신랑 신부님께서 입장하실 때 앞에서 이렇게 폭죽 같은 걸 빵 터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때 플라워 샤워가 이렇게 떨어지죠.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도 축포입니다. 그래서 축포는 제가 말씀드린 거 말고도 두어 가지 다른 종류가 있긴 한데 그냥 빵 이걸 축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웨딩홀 안에서 뭔가 터지면 다 축포예요. 그리고 웨딩라이트, 현재 광주에서는 위더스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웨딩라이트는 블루투스로 된 조명이에요. 그래서 테이블에 하객석 테이블에 이렇게 놓여져 있고 하객분들이 이걸 가지고 계셨다가 신랑 신부님이 입장하시거나 행진하시거나 축가를 진행하실 때 이때 이렇게 흔들어주는 조명을 웨딩라이트라고 부릅니다. 8번은 마이크와 녹음기입니다. 이제 이것도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신랑 신부님들께서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마이크는 어떤 건지 아시죠? 이제 대부분은 혼인 서약 하실 때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이렇게 생긴 게 마이크입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녹음기는 뭐냐? 녹음기는 뭐냐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이건 누가 쓰는 거냐면 영상 작가님이 쓰시는 겁니다. 신랑 신부님께서 이게 왜 두 개가 붙어 있는 건지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간혹가다 이제 상담할 때 사회자님 그때 축가하는데 왜 마이크를 두 개를 써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분이서 두 개를 쓰셨다고요? 그러니까 아니 한 명이 두 개를 쓰던데 제가 한 명이 마이크를 두 개 쓴다고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마이크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이크가 아니고 녹음기예요. 작가님이 신랑 신부님 혹은 축가자님, 아버님, 어머님의 목소리를 입력시키기 위해서 이 녹음기를 사용하시는 건데 대부분은 이 녹음기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이 녹음기의 머리가 마이크보다 조금 더 아래에 있습니다. 왜냐면 이 녹음기가 민감해서 그런 건데요. 이제 신랑 신부님께서 헷갈리셔서 여기에다가 말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쪽에다가 말씀을 진행하시면 녹음기에서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어가서 목소리가 깨지는 문제가 생기고 여기에 신랑 신부님 목소리가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웨딩홀에서는 신랑 신부님 목소리가 거의 안 들려버리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신랑 신부님께서 꼭 마이크는 이쪽에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녹음기는 떨어지지 않게 손으로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다음은 혼인서약서. 여러분, 혼인서약서랑 성원서론문 헷갈리시죠? 제가 상담 진행하면 100팀 중에 98팀은 전부 다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다 모르신다는 말씀이죠. 이 혼인서약서는 어떤 거냐면 이 단어 그대로 혼인, 결혼하면서 서약, 약속, 결혼하면서 하는 약속을 혼인서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서는 문서니까 서를 붙이는 거예요. 우리의 약속이 혼인서약이고 성혼선언문은 역시 단어 그대로 성공적으로 혼인이 이루어졌음을 선언하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이제 부부가 되었습니다. 땅땅땅 하는 순서가 성혼선언문입니다. 대부분 이제 상담하면서 신랑 신부님이 혼인 선언문은 저희가 하는 건가요? 그럼 아버님은 성혼 서약서인가요? 자, 여러분, 혼인 선언문 아닙니다. 자, 성혼 서약서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분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지금. 자, 혼인 서약서 그리고 성혼 선언문입니다. 이건 꼭 알고 계세요. 우리가 진행하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덕담 및 축사입니다. 이 덕담 및 축사는 의미가 같아요. 그래서 간혹가다 이제 아버님들께 축사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덕담이랑 축사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의미가 같은 걸 왜 나눠두었냐면 덕담이라고 표현할 때는
단상에서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이 부모님이나 혹은 우리 교수님이나 목사님이나 혹은 집안 어르신께서 단상에서 신랑 신부님께 어떤 말씀을 해주실 때 이걸 덕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축사는 축가석에서 우리 친구들이나 혹은 친척분들 아니면 형제 자매분들이 축가석에서 진행을 할 때 이걸 축사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이건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래도 웨딩홀에서 신랑 신부님이 덕담은 누가 합니다, 축사는 누가 합니다 했을 때 웨딩홀에서 이걸 진행하시는 분들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덕담과 축사를 나눠서 표현해 주시는 게 더 좋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부모님들이 진행하실 때는 덕담이라고 표현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충무는 어떤 거냐면 춤추는 걸 충무라고 불러요. 이것도 알고 계시죠? 아무래도 이 단어가 확실하게 딱 충무하면 춤춘다 이게 연상이 되긴 하는데 막상 이제 춤춘다는 걸 표현하실 때는 이 충무라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으셔가지고 댄스 막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사회자가 소개할 때 다음 순서는 신랑 신부의 동생의 댄스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약간 결혼식의 좀 느낌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충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 조금 더 결혼식의 격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 색깔이긴 한데 그래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맞절. 이 맞절은 신랑 신부님께서 입장하시고 나서 서로에게 인사하실 때 맞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맞절은 상담하실 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신랑님께서 그럼 절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이게 옛날에는 절을 하는 게 맞았어요. 우리가 한복 입고 결혼할 때에는 이제 신랑님도 절하시고 신부님도 이렇게 앞바다리처럼 이렇게 앉는 그 여성분들이 앉는 자세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맞절을 하는 게 맞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리가 정장 입고 드레스 입고 결혼하면서 지금은 신랑님은 90도 그리고 신부님은 45도 정도로 숙이시면서 서로에게 예의를 표현하는 게 맞절입니다. 다음은 축의대. 이 축의대는 어떤 거냐면 신랑님과 양가 부모님이 하객분들을 맞으시는 곳을 축의대라고 불러요. 이 축의대는 우리 형부 혹은 형, 동생 이런 분들이 축의금을 받고 장부 이렇게 막 작성하시는 곳을 축의대라고 부르는데 이 신랑님과 부모님이 계시는 곳도 똑같이 축의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신부님이 대기실에 계실 때 직원분이 오셔서 신랑님 어디 계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신부님께서 신랑 부모님이랑 같이 계시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보다 축의대에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신부 대기실에 이제 아주머님들 어머님들 오셔가지고 신랑은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축의대에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축의금 내는데 이렇게 하면서 신랑님께 가실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면서도 좀 웃긴데 더 나은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오겠습니다. 자, 15번은 단상입니다. 단상은 아까 제가 덕담의 축사 얘기할 때 어른이 단상에서 진행을 한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 단상도 약간 헷갈리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어요. 단상은 말씀하시는 곳 그리고 신랑 신부가 서는 곳 이 둘 다 단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아버님이 신랑 신부를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이곳을 단상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다음 사진에 신랑 신부님이 역시 아버님을 보고 있죠. 여기도 단상입니다. 사실 이 계단 위쪽에 이 모든 공간은 다 단상이에요. 그런데 아버님이 단상으로 오르시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신랑 신부는 계단을 올라 단상으로 오르겠습니다 하면 헷갈리잖아요. 우리가 여기까지 들어가야 되는 건가? 이렇게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여기 있는 모든 공간이 단상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단 아래는 단상이 아니에요. 여기는 대부분 무대라고 표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번은 버진로드입니다. 여러분 버진로드는 순결을 뜻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신랑 신부님이 입장하시는 길, 행진하시는 길을 버진로드라고 부릅니다. 신랑 신부를 위해서 준비가 된 길입니다. 그리고 보면대. 여러분 이것도 약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축가 불러주는 친구분들이 혹시 가사 같은 거 나오는 곳 있어? 라고 물어보시면 보면대에다가 가사를 올려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 보면대는 악기 하시는 분들이 악보를 보는 악보대가 보면대예요. 웨딩홀에 문의하실 때도 혹시 보면대 놓아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문서 케이스. 이 문서 케이스는 신랑 신부님이 읽으시는 혼인서약 그리고 부모님이 진행하시는 성혼선언이나 덕담, 축사 이런 것들을 끼우는 케이스입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웨딩홀에서 하얀색으로 약간 두꺼운 케이스 있잖아요. 이제 이걸 신랑 신부님께서 말씀하실 때 상담하시면서 혼인서약 같은 거
판때기 같은 거에 끼워주시나요?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판때기 아닙니다. 자, 오늘부터 혼인서야 케이스, 그리고 성원설원 케이스, 축사 케이스 이렇게 부르시면 됩니다. 웨딩홀에도 이렇게 말씀해주세요. 다음은 스냅 작가와 원판 작가, 이거 되게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스냅 작가는 찰나를 찍어주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스냅 작가와 원판 작가가 따로 있었습니다. 지금도 지방에 있는 웨딩홀은 원판 작가님이 따로 계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광주는 스냅 작가님을 모시면 스냅 작가님이 원판까지 전부 다 찍어주십니다. 근데 이제 전국에 있는 다른 웨딩홀을 보면 스냅은 신랑 신부님이 섭외하신 스냅 작가님이 찍어주시고 원판은 웨딩홀에 소속되어 있는 작가님이 찍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영상 작가입니다. 영상하고 스냅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스냅 작가는 누구신가요? 했을 때 영상 작가님을 말씀하시고, 영상 작가님이 누구신가요? 했을 때 스냅 작가를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이거는 신랑 신부님께서 왜 헷갈리시냐면 이 업체의 이름이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스냅과 영상이 업체가 같아가지고 신랑 신부님들께서 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근데 영상은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결혼하실 때 캠코더로 이렇게 쭉 찍어주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처럼 우리 결혼식을 비디오로 남겨주시는 분들을 영상 작가님이라고 부르고, 스냅 작가님은 사진을 찍어서 앨범을 만들어주시는 분을 스냅 작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스캔은 뭐냐면 웨딩홀에서 신랑 신부님의 음향과 조명을 담당해주시는 분을 스캔이라고 불러요. 이제 이거는 왜 가지고 왔냐면 신랑 신부님께서 이분을 찾으시는 일이 별로 없는데 어쩌다 한 번씩 찾으실 때는 정말 중요한 일로 찾으세요. 근데 이제 그 웨딩홀 직원분 어떻게 얘기하지? 막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스캔이라고 부릅니다. 웨딩홀에서 컴퓨터 다루시는 분들, 신랑 신부님의 영상 틀어주고 음악 틀어주고 입장할 때 조명 담당해 주시는 분들을 스캔이라고 부르니까요. 웨딩홀에서는 예도 그리고 스캔 이렇게 알고 계시면 아마 직원분들과 소통하실 때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다음은 사회자 이벤트. 사회자 이벤트는 왜 신랑 신부님이 알고 계셔야 되냐면 웨딩홀에서 물어봐요. 사회자 이벤트는 몇 분인가요? 또 작가님들이 사회자 이벤트 어떤 거 하나요? 뭐 움직이나요? 특히 영상 작가님들이 신랑이 움직이는지 이런 거 되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리고 해버님께서도 신부님 드레스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자 이벤트가 어떤 건지 많이 물어봅니다. 근데 이제 신랑 신부님께서는 사회자 이벤트가 뭐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이건 우리가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신랑한테 막 이상한 거 시키고 짓궂은 거 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사회자 이벤트입니다. 막 장모님 무릎에 앉아가지고 또 막 장인어른 눈에 뽀뽀하라 그러고 막 이런 것들 그런 게 다 사회자 이벤트예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혹시나 친구분들과 예식을 진행을 하시거나 혹은 전문 사회자님과 예식을 진행하실 때 이 사회자 이벤트가 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대부분 이제 극적인 분위기를 위해서 신랑 신부님께 말씀을 안 드리고 그냥 진행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럼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웨딩홀에서는 아무래도 다음 예식 시간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작가님들께서는 이 삼각대로 카메라를 다 고정을 시켜놨는데 갑자기 막 신랑 신부님이 움직이시게 된다거나 예상치 못했던 동선이 튀어나오면 헬퍼님들도 되게 힘들어하시고 작가님들도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의 소중한 순간을 촬영하지 못한다는 가장 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랑 신부님께서는 지인 사회자 그리고 전문 사회자분들과 예식을 진행하실 때 꼭 이 사회자 이벤트를 준비를 하고 있는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신랑님들께서 갑자기 본식 날 이상한 거 시켜가지고 기분 상하시는 것보다 미리 알고 계시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그래서 사회자 이벤트는 꼭 알고 계시고, 다음은 개회사입니다. 이 개회사는 신랑 신부님께서 알고 계시는 오프닝이에요. 네, 2023년 7월 27일 신랑 서나무군과 신부 서나무양의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개회사입니다. 그래서 신랑 신부님께서 이 개회사라는 단어를 알고 계시고 이 기준을 잡고 계시면 이 앞뒤로 어떤 걸 넣어야 되는지, 그리고 이 개회사에서는 어떤 멘트, 어떤 분위기를 진행하는 게 좋을지 감이 잡히실 거예요. 다음은 식전 영상, 식중 영상. 식전 영상은 말 그대로 식전에 사용하는 영상입니다. 식전 영상은 하객분들이 많이 보시는 그런 영상은 아니에요. 대부분은 컨설팅이나 혹은 플래너님이 신랑 신부님께 사진 보내달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스튜디오나 혹은 청첩장 업체나 이런 데서 만들어주는 영상을 식전 영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대부분은 기본적인 플랫폼이 만들어져 있고 노래 가사나 혹은 노래 이런 효과에 따라서 막 팍 터지고 막 사진이 튀어나오고 레코드판 돌아가고 사진 막 이렇게 걸려있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영상이 식전 영상입니다.
그리고 식중 영상은 이제 감사 영상, 그리고 신랑 신부를 위한 친구들의 축하 영상, 그리고 신랑 신부의 스토리를 담은 인터뷰 영상이나 혹은 영상 편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식중에 들어가는 영상을 식중 영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플래너님이 식전 영상 만들어 드릴까요? 했는데 이제 우리는 예식 안에서 영상을 안 할 거니까 아니요, 필요 없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식전 영상은 필요한 겁니다. 식전 영상은 결혼식을 진행할 때 항상 진행을 하는 거니까 식전 영상은 예식 전에 필수로 들어가는 영상이고, 식중 영상은 우리가 결혼식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이벤트가 있을 때 식 안에 집어넣는 영상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용어 정리입니다.